이러한 타입의 열 교환기는요, 이 뜨거운 유체가 이 튜브 사이드로 흘러갑니다. 튜브라는 것은 아주 가느다란 관들, 여러 가지 있는 관들이죠.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테리 아카데미의 테리쌤입니다. 자, 오랜만이죠? 제가 요즘 좀 바빴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책을 쓰느라고 좀 많이 바빴어요. 자, 오늘은 화공안전 지도사 좀 리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시간 될 때마다 한 문제 아니면 몇 문제씩 이렇게 리뷰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은 사실은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보신 분들 중에서 기본적인 거 학습 잘 해주셨다면, 기출문제 위주로, 그러면 무난했던 시험이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어려워요, 시험은 항상. 그래서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문제 2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시험지는 테리 아카데미 운영진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문제 2번은 안전밸브 혹은 파열판 관련 문제죠. 그래서 기기안전 분야 수험생분들께서도 이 문제는 같이 알아두면 좋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그러니까 굉장히 기본적인 룰을 따랐어요. 이 산업안전보건 기준이 가장 많이 나오는 법령이죠, 지도사에서. 네, 거기서 출제가 된 건데, 안전밸브나 파열판은 다 폭발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 제가 그동안 그 기초적인 것은 너무나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넘어갈게요. 그런데 이 안전보건 규칙상에 그 규정하고 있는 그 기준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법령상의 내용, 특히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도사 수험생분들께서는 특히나 꿰고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은 저희 테리 아카데미에서 제작한 화공안전기술사 서브노트인데, 여러분들이 학습하시기에 아주 많은 도움될 수 있도록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6년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재 중간중간마다 제가 무료 동영상으로 강의 제작했던 거 관련된 주제들에는 이렇게 QR코드를 박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핸드폰으로 찍으시면은 바로 그 무료 동영상 강의로 연결해서 좀 수월하게 관련 학습 자료들 만나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저희 교재의 199번 문제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출제가 된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게 이제 안전보건규칙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산업안전보건규칙을, 안전보건규칙 여기 다 근거를 적어놨는데, 거기에 있는 안전보건규칙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 다 작성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설치 대상 압력용기. 압력용기에는 여러 가지 설비들이 있습니다. 자, 혼합공정, 그래서 화학반응 일으키는 반응기. 자, 이게 이제 반응기인데요. 그것에 이제 공정도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거 제 교재에 그대로 들어가는 그림입니다. 이해가 좀 쉽도록 그려놓은 건데,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원료물질이 이렇게 투입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하나만 넣을 수도 있고, 다른 물질을 넣어서 같이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 반응기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코일 같은 게 감고서 그 외부를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들어오는 냉각수예요, 냉각수. 즉 반응기의 그 반응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쿨링 시켜줄 수 있는 냉각수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게 지금 흐르고 있는 코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냉각 코일이다 이런 단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자, 그래서 투입된 물질을 이 모터가 돌아가면서 이 교반기가 회전을 하겠죠. 그러면서 잘 섞어서 반응을 해주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냉각수가 차단되거나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냉각수가 공급이 안 되면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엄청 올라가면서 여기서 반응 폭주를 해버려요. 반응 폭주. 압력과 온도가 막 비정상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폭주라는 단어도 자주 쓰잖아요, 일상생활에서. 너 왜 갑자기 폭주하냐? 그러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화낼 때 그러한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반응 폭주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여기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폭발해버려요, 폭발. 그래서 그 폭발을 막기 위해서 이 설정 압력이, 즉 세팅 값의 압력이 되면은 빵 하고 열리면서 배출해주는
안전 밸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설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압력 용기는 반응기도 있지만 뭐 증류탑도 압력 용기의 한 종류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것이 이러한 열교환기도 압력 용기 하나로 봅니다. 이 열교환기는 원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 안전 밸브에 그 소요 분출량 산출할 때 이 열교환기 항목이 있어요. 열교환기 파손은 어떤 식으로 산출하라고 그때 우리가 또 학습을 할 건데, 이 관형 열교환기라는 것은 이 쉘 앤 튜브 타입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쉘 앤 튜브 힐 익스체인저니까 열교환기인데, 이러한 타입의 열교환기는요, 이 뜨거운 유체가 이 튜브 사이드로 흘러갑니다. 튜브라는 것은 아주 가느다란 관들, 여러 가지 있는 관들이죠.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차가운 유체는 이 쉘 사이드라고 합니다. 이거 쉘 사이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러면 두 개가 지금 섞이지는 않아요. 두 개가 직접 접촉하거나 섞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가느다란 튜브 안에 그 뜨거운 유체를 이 바깥에 이 차가운 물이 요렇게 해서 쑥 빠져나가면서, 그리고 얘는 이 작은 빨간 그 뜨거운 물은 이 작은 튜브를 통해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서로 간접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직접 섞이거나 접촉하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열교환을 한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튜브 있잖아요. 튜브. 이 튜브가 파단될 수가 있습니다. 파단되면 어떻게 파단돼요? 얘가 만약에 파단된다라고 보면요, 바로 이렇게 그리고 파단되는 그림 이렇게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튜브 두 개가 이렇게 파단될 겁니다. 이렇게 연결돼 있던 게, 그렇죠? 연결돼 있던 게 이렇게 파단되면서 이쪽으로 뭐가 나와요? 새어 나오죠. 요 흐르던 그 뜨거운 물들이 여기서 이렇게 새어 나와요. 새어 나오면 이 안에 있는 그 차가운 유체랑 직접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자, 예상치 못했던 유체가 이 쉘 사이드는 원래 이 차가운 물만 흘러가게 했는데, 이 쉘 사이드에 이 뜨거운 물도 섞이면서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유체 양이 많아지는 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물 같은 경우는 압축도 안 돼요. 비압축성 유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만 양이 많아져도 이 쉘 사이드의 그 압력을 굉장히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다 화공안전 하시는 분들은 외워야 되는데, 또 저희 교재로 학습하게 되면 이 196번의 안전밸브의 소요 분출량 그리고 배출 용량 구하는 문제, 여기에서 보면은 각각의 사고 시나리오별로 분출량을 산출하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왜? 저희 교재에 보면은 각 문제마다 이렇게 출제됐던 기출문제들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기출문제를 찾아보실 필요 없고, 이 기출문제를 보고서 바로 감을 익히실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이 내용들이 다 이렇게 출제된 문제로부터 나온 학습 내용이구나. 그것을 알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134회면 아주 최근이잖아요. 그때도 이 소유 분출량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즉 앞에 있는 표를 외웠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125회 1교시 문제에서도 소요 분출량과 배출 용량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출제가 됐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표에 대해서도 저랑 앞으로 좀 학습할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이 표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이걸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열교환기 튜브 파손 케이스. 그때는 어떻게 이 안전밸브가 배출해줘야 되느냐, 얼마만큼. 그것에 대한 값이 여기 있어요. 튜브 하나 단면적에 2배 흐르는 유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그림 다시 볼게요. 여기서 튜브가 파손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파손돼요? 이렇게 파손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요거 녹색으로 그려볼까요? 요렇게 그리고 여기서는 요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파손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두 개가 이렇게 파손됐어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 있던 뜨거운 물들이 이제 어디로 나가? 여기서도 나가고 여기서 이렇게 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쉘 사이드의 압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안전밸브가,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안전밸브가 이렇게 해서 설치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여기 연결된 그 배관 어딘가에 안전밸브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그러면 요 들어오는 물량만큼 압력이 올라간 거니까 그만큼 양을 배출해줘야 되잖아요. 얘가 안전밸브가. 그래서
튜브 하나 단면적의 2배라는 거예요. 왜냐? 이게 지금 두 군데에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한 군데, 두 군데. 가장 그 극단적인 예를 지금 들은 거예요. 이 튜브가 그냥 단순하게 여기 이렇게 크랙이 가서 살 수도 있는 건데, 이러한 극단적인 케이스를 고려한 게 바로 이 계산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면적의 2배 흐르는 요량, 이게 그래도 나온 거예요. 자, 다시 저희 199번 문제로 돌아올까요? 제가 오늘 그 원리를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 들을 기회가 없으시잖아요. 오랜만에 방송 켜는 만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변이 압축기라고 되어 있어요. 정변이 압축기. 정변이 압축기 혹은 정변이 펌프, 그냥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원래는 그 펌프가 원심 펌프가 일반적이잖아요. 원심 펌프는 이렇게 임펠러가 돌아가면서 여기를 여기 유체에 에너지를 줘가지고 그것을 보내주는 그러한 펌프가 바로 이 원심 펌프인데, 이러한 피스톤 같이 왕복 운동하는 애들은요, 그것을 쉽게 그냥 정변이 펌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펌프는 제가 펌프 편에서도 설명을 들었지만, 일로 들어와서 물이 이렇게 나갈 때 만약에 여기 이 나가는 출구가 차단이 되면은 유량이 없어지잖아요. 유량이 없으면 더 이상 압력이 안 올라가요. 그런데 이러한 놈들은,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만약에 이게 지금 여기 들어오는, 예를 들면 여기 들어오는 물을 얘가 왕복 운동하면서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만약에 밸브는 항상 이렇게 리본처럼 그린다. 이게 밸브예요. 밸브 기호. 얘가 만약에 다치면은 유량이 없어지잖아요. 유량이 없어졌는데도 얘는 계속 압력이 올라갑니다. 아까 원심 펌프랑 다르게 얘는 계속 압력을 올려줄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얘가 파손될 때까지.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압력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뭐 얘가 파손되고 뭐고 간에 그럼 이 배관도 파손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안전밸브를 설치해 주라는 겁니다. 안전밸브 기호 세모 2개 그리는 거 이렇게 항상 그거는 익숙해지자 이렇게 설치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 정변이 압축기나 펌프에는. 자, 그런데 여기 마침 그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토출 쪽에 차단 밸브가 설치된 것만 해당.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가장 위험한 게 여기 설치된 밸브가 밸브 핸들 있고 이 밸브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실수로 운전원의 실수로 여기가 잠긴 거예요. 잠겼어요. 차단되면은 그때에 얘가 이제 압력이 한없이 올라가니까 위험해지니까 그래서 이 차단 밸브가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이러한 게 법령에 적혀져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도 계속 같이 봐볼까요? 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해서 차단돼서 대기 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해 파열대 우려가 있는 경우를 한정한다. 자, 이거 그려주세요. 이러한 내용 쓸 때. 그러면 다 고득점 요소입니다. 공장에 보면은 얘가 이제 선으로 된 게 배관이에요, 배관. 그리고 이렇게 된 게 압력 용기 혹은 저장 탱크. 그렇게 치고 얘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 밸브가 2개 이렇게 설치될 수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쪽 공간과 그리고 색깔 바꿔서 이쪽 공간을 어떠한 이유로든 차단해주기 위해서도 밸브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쪽 빨간 부분의 설비들을 유지보수할 때를 대비해서 그러면 잠궈놓고 해야 되잖아요. 이거 열어놓고 여기 유지보수하면 계속 물이 콸콸콸 흐르니까 잠궈놓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밸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이렇게 밸브가 2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자, 그러한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보통은 그냥 밸브는 열려 있거나 아니면 잠그더라도 한쪽만 잠그거나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도 잠그고 여기도 잠궈 버리면요. 여기 안에 지금 물이 차져 있는데 밖에서 햇빛이 쨍쨍 굉장히 뜨거운 날씨라서 그러면 배관 온도가 엄청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그 물도 같이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물이 어느 정도 팽창하겠죠. 그 팽창하는 것 때문에 얘가 또 파손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었을 경우 그런 경우인데 열팽창에 의해서 파열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라.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2개 차단 밸브가 2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런 안전 밸브를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우려가 있을 경우로 한정해라 라고 포괄적으로 모호하게 법령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왜냐? 어느 정도는 견뎌야죠.
날씨 뜨거워진다고 무조건 이게 파손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간혹가다 이렇게 열팽창에서 파열될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럴 때는 이 안전 밸브를 이렇게 중간에 설치해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저는 앞으로 안전보건규칙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줄여서. 제가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칭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보건규칙의 261조 보면 그 내용들이 쭉 있고 그것을 제 교재에 지금 담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눈이 어떻게 됐어? 눈이 트였어. 이제 이걸 보면 이해가 갑니다. 자, 우리 같은 기술 전문직들은 보면은 눈에 확 들어와야 돼요. 그게 바로 안전인 겁니다. 안전은 바로 기술력이에요. 아는 만큼 이 법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그냥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방송 켜서 여러분들께 좀 유익한 내용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할 수 있는 거는 해볼게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 빨리 영상을 만든다는 거. 자, 그리고 저희 테리 아카데미 교재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정말 잘 만들었으니까 재밌게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영상 하단부에 화공안전 기술사 지도사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학습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제공하는 정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좀 달아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톡방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교재는 아직 정식으로 판매 개시는 안 했어요. 먼저 사전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인쇄해서 시중에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또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